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순열 조합을 다 배웠어요. 근데 문제를 이제 풀어야겠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매우 쉬운 혼재 오답률이 한 10%, 20% 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90%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라는 그 원칙을 지금도 설명해 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유형의 맵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유형의 맵에다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배경이 뜬다. 현재 여기는 배경이 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제한사항이 붙는데 제한사항이 뭐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제한사항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제한사항이 이렇게 3개씩 달라붙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이 뜬다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관찰하고 정리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까지를 싹 묶어줘야 돼. 문제를 앞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항상 판단은 어디까지? 제한사항까지 보고 난 후 판단해달라.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배경.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제 문장을 주겠죠? 이 문장을 주는데 읽어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식 정리하는 식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제시할 거야. 그럼 문장을 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알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말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특히나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떴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계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관계도 만들면 x에서 y 이렇게 가는 대응 관계를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집합이다 라고 할 경우는 반드시 뭐해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가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해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문장을 반드시 이제 그림을 바꿔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데 이 풀이 과정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뭐 한다? 바로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제한 상황 먼저 정리. 제한 상황이 있다면 먼저 정리. 자, 여기서 제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 가나다가 나와 있단 말이야. 가나다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는 항상 순서가 가가 기준점이에요. 얘가 먼저 기준 해주고 나를 통해서 상세하게 쪼개주시고 다를 통해서 마지막 세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종합하게 되면 여기는 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나, 그리고 다. 이 순서대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달라.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멀티가 가능하신 분들도 있긴 하죠. 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다까지 그러니까 세 개를 동시에 돌리겠다라고 하면 그 어떤 천재가 와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달라는 건 뭐냐면 가를 통해서 그래? 그러면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겠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를 정리해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상황을 나눠서 관찰해 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 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딱 해놓으면 이제 가하고 나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지겠지. 왜냐면 가하고 나는 이미 딱 굳어졌잖아.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다를 통해서 각각의 해당 사항들을 정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쪼개지기 때문에 한 번에 두세 개를 동시에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헷갈린다면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쪼개서 각각 분리해서 관찰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다를 통해서 먼저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한 사항이 없는 것은 나중에 나열한다. 제한 상황이 없는 건 뭐해라? 나중에 나열한다. 나중에 정리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풀이 과정은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선, 상황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가장 중요한 건 선, 상황 정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후식 정리한다. 여기서 이제 뭐 할 거야? 식 정리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연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은 후식 정리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순열이나 조합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도 같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원순열, 같은 문제 나는 순열. 조합도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 그 조합에 관련돼서 배열을 할 거냐 말 거냐, 조합의 곱, 그 다음에 분할과 분배. 그러니까 이런 식들에 대한 연산을 배운 건 후반부예요. 후반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딱 이마만큼은 후반부였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 과정을 집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집을 만약에 1층짜리 집을 지을 거거든? 그럼 1층짜리 집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뭐 설계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그렇진 않다는 얘기야.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비중도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1층짜리 집을 지을 때는 어차피 단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가 하중이 받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계도가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다? 뭐 이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3층짜리 집을 지을 거야. 하나, 둘, 셋. 또는 10층짜리 빌딩을 지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중이 계속 높이 쌓여나간다면 각각의 층마다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 하수구 아니면 상수도관, 그렇죠? 화장실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배기는 어떻게 해서 다 해결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또 환풍구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보일러 같은 거, 난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짓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고 완벽한 설계도를 지어놓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만 우리가 건물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모든 내용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현재 건물 짓는 법을 배운 거예요. 건물을 짓는 법을 배운 거지 설계 도면을 짜는 건 안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틀리면 공부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 나는 현재 건물을 짓는 과정을 익힌 거지 현재 나는 설계도를 짜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국 경우의 수와 확률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이 상황 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잖아? 그러면 항상 선 상황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상황 정리하려니까 그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핵심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부한 건 후반부고 실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상황 정리.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 제한상 먼저 정리, 그 다음에 제한상 없는 건 나중 정리.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왜 나는 오답률이 90이 나올까? 라고 한다면 꿀팁을 알려줘요. 팁이 뭐냐? 항상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한 가지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그림에 업데이트 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림에 업데이트 필수. 이게 되는 거야. 필수. 자, 그림에 업데이트를 해야만 현재 어떤 주어진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럼 가를 통해서 첫 번째 설정을 했다면 가로 인해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내가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 업데이트 할 때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예시문을 하나 만들어라. 예시문 만들기 필수. 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 뭐 1, 2, 3? 아니, 1, 2, 3도 괜찮고 1, 2, 4도 괜찮고 1, 2, 5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시문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 하신다면 앞으로 나갈 이제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의 문제점은 어디다? 바로 이 선 상황 정리. 그렇죠?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림의 업데이트라는 이 말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 상황만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식 정리는 매우 쉬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후반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관찰할 부분은 앞부분에 의해서 식을 어떻게 써나갈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충 강의했을 때 풀었던 5번 문제를 하나 예문을 보여줄게요. 한 번 더 보여주는데 현재 x가 1, 2, 3, 4, 5래. x에서 x로 간대. 치역의 개수가 4개야. fa가 a인 x의 원소 개수는 3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천재라도 이렇게 읽었을 때 이거를 한 방에 확 하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살짝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줘. 됐지? 그 다음에 가부터 풀어봐. 치역이 몇 개다? 4개다. 그러면 1, 2, 3, 4, 5. 이 5개 중에서 몇 개? 4개를 고르겠구나. 그러면 5 컨비네이션 4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뽑기라는 조합이 됐지. 그러면 예시문을 만들어 봐. 그러면 나는 편하게 1, 2, 3, 4라고 정리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는 짝지어지는 게 없으니까 5는 관심이 없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고. 두 번째, 나에서 FA는 A가 되는 것이 현재 3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예시문만 보고 관찰해 보세요. X랑 Y랑 짝지을 수 있는 게 누구야? 11, 22, 33, 44야. 그러니까 FA가 A가 될 수 있는 건 총 4개이지만 그중 3개만 성립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그 뒤에다가 짝지어질 거 4개 중에서 3개를 정해줘. FA가 A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뒤에다가 뭐 하면 돼? 5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3을 뭐야? 하면 예시문을 만들어. 꼭 1, 2, 3, 4 중에 선생님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 그냥 편하게 자기가 1, 2, 3을 잡았단 말이야. 그럼 1, 2, 3이라는 건 1은 무조건 1로 간다, 2는 2로 간다, 3은 3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별갈 수가 몇 가지야? 그럼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나올 법은 저 그림에 의해서 하나하나 따라오는 거지 이 식을 통해서 문제가 다 풀렸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관찰할 부분은 뭐야? 4하고 5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1, 2, 3은 관심이 없고 남은 4, 5만 관찰하면 돼. 그러면 상황 자체가 점점점 포위망이 좁혀지는 거지. 4야, 가라 했어요. 그러면 4가 가볼까 했는데 4는 4로 갈 수는 없겠지. 그치? 4는 4로 가버리면 FA가 A가 되는 게 3이 아니고 4가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4가 갈 수 있는 건 누구야? 앞에 있는 3개 중에 하나겠구나. 그러면 간단하게 너 뭐 하면 돼? 3 컨비네이션 1 또는 그냥 3 써도 괜찮아. 그럼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3개 중에 이걸 골랐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쪽 가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덧칠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야? 이제 5야, 가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5가 가려고 봤더니, 그러면 평범하게 보면 4가지 이렇게 되지만, 치역이 총 몇 개? 4개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1, 2, 3, 4로 이미 1, 2, 3은 꽉 채워졌지. 그러면 이 4는 누구한테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4를 선택한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누구지? 그럼 5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4로만 가야 한다가 되는 거야. 그럼 바지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결국 나오는 정답이 5.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곱하기 3. 하시면 요거 2가 나오니까 10, 50. 정답 얼마? 150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건 이 과정의 내용은 앞에 있는 그림 때문에 이런 식이 써지는 거지 이 그림이 없다면 사실은 이 과정을 쓸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선 상황 정리. 그리고 제한 사항이 있는 걸 먼저 정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림에다 예시문을 정리해서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나는 관찰할 대상이 5개가 아니고 맨 처음 몇 개가 돼? 3개가 줄어든다. 오케이. 그럼 몇 개 남아? 2개. 또 하나 정리하자. 하나. 이러면서 점점 관찰 대상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바로 모든 문제는 전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에다가 상황을 업데이트 해달라.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보면. 여러분들부터 오른쪽이죠. 항상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면서 관찰 대상 하나씩 줄여나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 상황 정리, 그리고 제한상 있는 거 먼저 하고 프리한 건 나중에 해주시고 상황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그림에다가 항상 내가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그것에 맞는 예문을 하나씩 만들라는 얘기야. 1, 2, 3, 4 중에 3개 골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 2, 3일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가 편할 때 1, 2, 3이야 하면 규정해놓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관찰 대상을 하나하나 좁혀가면서 문제에 접근해라. 알았죠? 요 한 가지 원칙만 꼭 지켜가면서 앞으로 있을 순차적인 문제들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의 맵 간단하지만 말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 풀었던 예문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지금부터 모든 문제 풀어봅시다.